오늘은 주가 하락기에 대처하고 같은 주식을 매수해도 결국 더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3,300선까지 올라갔던 게 일주일 만에 3,000선까지 떨어졌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최근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진 않으셨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영상마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남들 다 돈 벌었다고 하는 이런 상승기에 빨리 진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이런 갑작스러운 하락에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댓글로 하락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하락기가 시작되면 투자하는 금액에서 몇 퍼센트를 매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가가 몇 퍼센트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하는지 이런 기준을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인 하락기가 시작되면 투자 금액에서 몇 퍼센트를 매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100% 전부를 매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가 하락기가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주가가 지금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주가 하락기였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지금부터 주가 하락기가 시작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주가 하락기가 시작되나? 이런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후로 주가는 다시 상승을 했죠. 그럼 주가가 상승기로 돌아선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보통 우리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과거의 연도별로 가격 흐름을 펼쳐놓고 난 다음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하락기였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상승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며칠 동안 주가가 오르고 내렸다고 해서 주가 상승기였다, 하락기였다 이런 표현을 하진 않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주가 하락기였는지 상승기였는지 이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또 별개의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건 과거에 어땠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락기였다고 해도 앞으로 상승기로 바뀌게 된다면 더 과감하게 주식을 매수해야겠고요. 지금까지 상승기였다고 해도 앞으로 하락기가 온다면 주식을 모두 매도해야겠죠. 예를 들어 작년 3월 말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주가 상승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그 당시에 알았다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주식 투자를 했어야겠죠.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주가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단순하게 며칠 오르고 떨어졌다고 해서 주가 상승기가 있을지 하락기가 있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든지 무리한 투자를 하셨다면 이렇게 주가가 잠시 떨어지는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급격한 주가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잠시 며칠 동안 조정이 있었던 건데 이 조정을 보고 하락기로 돌아섰다,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리고 여러 유튜브나 신문기사에서도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영상과 기사에 내가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가 쉬운 거예요. 보통 이렇게까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내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 이런 투자를 하는 건데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이 시기를 놓친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투자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던 그 시기를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강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해도 큰 수익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오히려 단기 하락에 마음이 흔들려서 손실을 보고 팔고요. 그리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고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기가 쉬워요. 결과적으로 지금부터 주가 상승이 더 크게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런 작은 하락에 내가 크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수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내가 6개월만 더 빨리 투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대출을 받고 무리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더 오랫동안 투자하자, 이렇게 목표를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이 6개월의 차이가 엄청 큰 차이로 보이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이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주가 하락기가 예상이 된다면 주식을 100% 매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며칠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주가 하락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투자를 하셨으면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가 쉽고 이런 섣부른 결정은 안 좋은 투자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절 기준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저는 좋은 주식은 결국에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주가가 많이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를 하지 손해를 보고 팔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항상 현금 보유를 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주식을 매수할까 이걸 가장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현금 보유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현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똑같은 주식을 매수를 해도 결국에는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달 100만 원어치씩 똑같은 날짜에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계산 편의를 위해서 소수점 단위로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현금 보유 없이 100% 주식을 매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30% 현금을 보유하고 세 번째 케이스는 50% 현금을 보유하는 걸로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에서 현금을 계속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전달 대비 주가가 10% 가까이 떨어졌을 때 그때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주식을 더 매수하는 걸로 가정을 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전달 대비 주가가 10% 이상 많이 빠졌을 때는 2018년 12월과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작년 3월이었어요. 현금을 잘 보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주가가 급락할 때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투자 수익이 좋았을까요? 그건 바로 현금을 50% 보유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다음으로 투자 수익이 좋았던 건 30% 현금 보유한 거였고요. 그리고 제일 수익이 좋지 않았던 건 주식에 100% 투자한 경우였어요. 물론 이 결과는 여러 주식 중에 삼성전자에 투자했을 때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지난 3년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다만 무리하게 투자를 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이 있으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버릴까? 이런 마음이 생기시는 걸 얼마 전에 느끼셨잖아요. 그리고 남은 현금도 없어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계속 현금을 보유하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그때가 왔군 이러면서 과감하게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일이 없고 계속 우상향하기만 한다면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기 위해선 현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금 보유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돈이 놀고 있다는 생각에 기회비용이 아깝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과는 현금 보유 비율이 높을수록 좋았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보유하고 있는 그 현금이 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하나의 투자 자산인 거고요. 저렴하게 좋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예비 자산인 거죠.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마 한 가지가 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있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그때만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전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가 한꺼번에 큰 돈을 투자하는 과감한 선택이 쉽지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주가 상승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마음이 편한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유하면서 계속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주가 하락기가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주식을 전부 매도해야 하지만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정 비율의 현금 보유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은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더 늦게 도착하는 방법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마음 편히 그리고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